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상박에서 정중신경과 촉구신경의 마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알 인터머스큘러 septum, 미디알 인터머스큘러 septum 이제 상박 내측에서 바이셉스 머슬하고 트라이셉스 머슬을 경계짓는 아주 파이브로스한 덴스하고 파이브로스한 티슈인데,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머슬을 인서션하는 때는 휴메루스의 레서 튜버클로부터 미디알 스프라콘딜라 리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알 에피콘다일에 인서션하는 아주 터프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이제 상박에서 앞쪽 구조물과 이제 뒤쪽 구조물을 이제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앞쪽에 바이셉스 머슬과 뒤쪽에 트라이셉스 머슬을 이제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인터머스큘러 septum은 이제 근위부에서 이제 클레비코 페토랄 파샤 또는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파샤 등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파샤 앞쪽에서는 이제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오리진하기도 하고, 파샤의 뒤쪽에서는 이제 트라이셉스 머슬이 오리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인터머스큘러 septum하고 트라이셉스 머슬을 연결하는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케이트 오브 스트로처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의 심층으로 해서 얼라노브가 이 컵판트의 이제 뒤쪽으로 주행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라노브하고 수페리어, 인페리어, 콜레터럴 아터리가 이제 이 인터머스큘러 septum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있는 인터머스큘러 septum이 앞쪽에 있는 바이셉스 머슬, 브라키알리스 머슬과 뒤쪽에 트라이셉스 머슬을 이렇게 분리하고, 이제 머슬들이 거기서 오리진하기도 하고요. 이제 엑시알한 모습을 보게 되면 팔에서 상박에서 미디알 인터머스큘러 septum이 뒤쪽에 있는 트라이셉스 머슬 구조 그룹과 앞쪽에 있는 바이셉스 브라키알리스 머슬 그룹을 이렇게 구분하는 구조물로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팅을 통해서 이제 얼라너브하고 아트리가 엔테리어 컴파트에 있다가 뒤쪽 포스티어 컴파트먼트로 이제 주행하게 되는데, 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septum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얼라너브가 이제 뉴로패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개 이제 뉴로바스큘라 스트럭처가 septum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septum의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볼 구조물은 스트루처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스트루처 리가멘트는 휴메루스 상박 내측에 수프라콘딜라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그 프로세스에서 미디알 에피콘다일을 연결하는 이제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 리가멘트를 스트루처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 리가멘트 심층으로 브라키알 아트리하고 이제 메디안 너브가 주행하기 때문에 이 메디안 너브가 이제 이 리가멘트에서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로 본 모습인데, 수프라콘딜라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에코제닉한 리가멘트가 있고, 그 심층으로 메디안 너브하고 브라키알 아트리가 이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리가멘트가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인데, 리가멘트를 제거하고 메디안 너브가 이렇게 잘 노출되게 하는 그런 수술하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0개의 팔을 다이섹션해서 해부해서 살펴봤는데, 수프라콘딜라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케이스에서 스트러처 리가멘트를 보여서 약 10%에서 스트러처 리가멘트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특히 이제 스트러처 리가멘트가 이제 프로네이트 테레스 머슬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근위부에 위치하면서 프로네이트 테레스에서 이제 스트레치 리가멘트가 오리진해서 휴메루스 인서션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6케이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프로네이트 테레스의 휴메루스 인서션 부위가 텐던으로 이제 리가멘트로 이렇게 두껍게 인서션하면서 그 리가멘트에 의해서 이제 메디안 너브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로네이트 테레스하고 연결된 리가멘트가
이제 이렇게 터프하면서 메디안 너브를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이제 수술적으로 절개해서 메디안 너브가 노출시키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봐야 될 구조물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가 되겠습니다.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는 바이세스 텐던이 이제 텐던으로 레디우스에 튜버러스에 인서션하고,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 파샤가 메디알 사이드로 주행해서 메디안 너브하고 브라키알 아트리를 이제 건너서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싸고 있는 그 막에 안테브라키알 파샤에 인서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서션한 파샤를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메디안 너브를 컴프레션해서 뉴로패시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해박적인 구조물에서 포함의 머슬에 이제 그 머슬 쌓은 파샤가 있고, 발세 텐던에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가 그 파샤에 인서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는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표층에 이제 슈퍼피시얼 레이어, 그다음 미들 레이어, 딥 레이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슈퍼피시얼 레이어는 이제 바이세스 롱헤드의 표층에서 오리진에서 이제 그 메디알 사이드로 주행하는 거고, 그 딥 레이어는 이제 바이셉스 심층에서 이제 오리진에서 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의 심층을 이루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팻 등 충전재 등으로 이루어진 메센트릭 레이어가 이제 미들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는 그 메디안 너브를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컬하게 프로텍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너브 뉴로패시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펑션을 이렇게 엘보우 플렉션 시 이제 바이세스 기능을 이제 보강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함의 머슬들이 컨트랙션하면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당겨줌으로 해서 그 컨트랙타일 포스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센서로도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강력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엘보 플렉서를 파워를 줄이는 그런 센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가 이제 그 엘보 플렉션 시 포함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테브라키알 파샤를 보강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우스에만 이제 엘보 플렉션 시 레디우스만 작용하는 그 바이세스 텐션을 이렇게 분산시킴으로 해서 레디우스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보 플렉션 시 이제 포함이 수피네이션 되는데, 수피네이션 할 때 얼라도 같이 수피네이션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음파로 이제 자세하게 관찰된 그런 모습인데, 바이세스 텐던의 롱헤드에서 이렇게 익스터널 이제 바이셉탈 아폰디로시스가 이렇게 쭉 메디알 사이드로 가면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의 이제 표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심층에서는 이제 딥 레이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내측으로 쭉 가서 이제 브라키알리스하고 메디안 너브의 표층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롱기트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바이세스 텐전에서 브라키알리스하고 메디안 너브 표층을 지나는 에코제닉한 파이버가 초음파 성능이 좋게 되면 이제 이렇게 쇄층으로 표층의 에코제닉, 심층의 에코제닉, 또 가운데 층은 하이포 에픽하게 세 층의 레이어로 관찰이 됩니다. 트랜스버스 하게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오브리크하게 되면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 포션에서는 이렇게 메디안 너브가 이제 표층을 주행하는 것을 관찰되고, 프로브를 조금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메디안 너브가 프로네이터 이제 표층으로 들어가면서 그 프로네이터 표층에 파샤들하고 이렇게 인서션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서투스 파이브로스가 이제 메디안 너브를 눌러서 이제 메디안 너브 뉴로패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은 이제 증상은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하고 유사하게 뭐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눌리는 부위가 푹 심하리고 그래서 이제 포함에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될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때는 이제 그 손가락의 감각 둔마나 저림증보다는 대개 핑거 덱스트리티의 로스 또는 핑거의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또 물건을 잘 떨어뜨린다 등의 이제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게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카팔 터널 신드롬하고 같이 더블 크러쉬 신드롬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증상을 보게 되면 라서투스 신드롬 때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로스 오브 핸드 스트렝스, 그 다음에 로스 오브 엔듀런스 앤드 퍼티그가 이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 카팔 터널 신드롬이 이제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넘니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잘 걸리냐면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손을 참 많이 쓰고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딥 바이세ፕ 텐던 테어가 있으면 텐션이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로 주로 많이 가게 되면서 미디안 뉴로패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윤용현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증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슬 퍼티그하고 핑거 덱스트리티의 로스가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물건을 잘 떨어뜨린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 아니면 글씨 쓰는 게 어눌해졌다, 서툴해졌다, 뭐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것은 이제 근전도 검사로서 잘 확실하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학적 검사와 병력으로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가 이제 주요하는 부위, 이 부위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서지컬 디컴프레션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논문 보고가 되겠는데, 엘리자베스 해것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쪽에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에 대해서 수술을 많이 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270명의 환자를 수술해서 그 중에서 74.5% 205 케이스에서는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만 수술했고, 이 25%에서는 이제 라서투스 파이브로스하고 그다음에 카팔 터널 리즈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호소하는 주증상은 로스 오브 핸드 스트렝스, 그 다음에 엔듀런스, 퍼티그가 이제 가장 많았고, 포함의 통증도 35%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제 넘니스를 주로 호소하는 건 대개 카팔 터널 신드롬을 같이 동반된 경우에 넘니스를 주로 호소했고, 그 중에서 수술에서 88%가 아주 굿 또는 엑셀런트한 좋은 수술 경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포함해서 라서투스 파이브를 있는 부위를 이렇게 찾아서 요것만 이제 절개해주는 수술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그렇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99.2%에서 99%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장에서 요 인대를 절개하는 순간에 손가락의 힘이 이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제안하는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의 진단 트라이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크니스, 플렉서 폴리스, 롱구스, 플렉서 디스, 유크니스, 그다음에 파지티브 스크로치 컬랩스 테스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는 바 그림에서 같이 팔을 팔꿈치 몸에 붙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킨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그 힘을 검사하고, 힘이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병변이 의심되는 쪽에 여기 라서투스 파이브로스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몇 번 하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쪽에. 그것을 이제 스크래치 테스트, 컬렉트 테스트, 파지티브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텐더니스가 있는 거, 그거를 트라이어드로 해서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거의 뭐 90% 이상 그 라서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스크래치 컬렉트 테스트가 이게 논란이 많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디칼에서 받아들여지는 검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그 디오들이 많이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디오들이 많이 했던 검사고 뭐 이렇게 이제 병변 부위를 스크래치를 하게 되면 이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큐비탈 타살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는 타살 터널 신드롬 부위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힘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뭐 주장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제 또 다른 적절한 검사도 없어서 이 검사를 좀 해보게는 됩니다. 네, 프로네트 테레스 신드롬이라는 말도 들어보실 텐데요. 그 프로네트 테레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프로네이터의 투 헤드 사이에서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 경우를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많이 교과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붙이는 경우는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그 피리포미스 신드롬 같이 이제 이것을 많이 신봉하는 분들은 많이 진단을 붙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은 뭐 상상 속에서만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로네이터 테레스 신드롬은 메디안 너브가 이제 거기서 눌리는 거고,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는 투헤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66%에서,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얼라헤드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장 잘생기는 사람들 역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거나 이제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고 포함에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힘이 없다가 이제 주 증상입니다. 그 이론적으로 이제 너브 컨덕션에서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사이에서 이제 그 너브 컨덕션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제외한 말단에 있는 모든 모습에서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초음파 검사가 이제 상당히 유용한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가 눌리는 부위가 이제 그 투 헤드 사이에서 눌리기 때문에 투 헤드의 근위부에서는 너브 스웰링이 일어나고, 투 헤드 사이에서는 너브가 컴프레션 되는 납작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믹 소노그래피라는 것은 이제 그 메디안 너브를 롱기트널하게 본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이퍼 익스텐션 식시에서 시켰을 때 너브가 이제 그 주변 조직하고 유착 없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는 건데, 그렇게 움직임이 좋으면 별로 눌리지 않고 어디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밑에 있는 프로네이터 테레스 얼라헤드하고 같이 움직인다거나 위쪽에 있는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이제 휴메럴 헤드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컴프레션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검사하고 이제 뭐 정상과 비정상이 확립된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 휴식, 또 심한 경우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테스트 하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투 헤드 사이 여기가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휴메럴 헤드가 이제 얼라 헤드가 되겠습니다. 얼라 헤드고 메디안 너브 사이로 지나가고, 요것은 이제 그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가 되겠고, 요것은 플렉스 디스턴 슈퍼피셜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이퍼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익스텐션 플렉션을 하게 되면 너브가 이제 주변 조직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를 조금 더 말단을 이동해서 메디안 너브가 이제 말단 부분, 그러니까 메디안 너브가 이제 그 다음에 슈퍼피셜리스의 심층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위까지를 관찰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림 브릿지를 위해서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관찰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카팔 터널에서도 롱기트널 스캔을 하면서 이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팔 터널에서는 손가락 핑거 플렉스 텐던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카팔 터널에서 할 때는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주먹을 꽉 쥐고 피고 할 때 이제 메디안 너브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변하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좀 컴프레션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너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가멘트 스트러처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고 라서투스 파이브로스에서도 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트레스 2에 대해서 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실 그 플렉서 디슨 슈퍼피셜리스의 프록시말 보더 서브림 브릿지에서도 눌릴 수가 있고 또 엔테리어 인터스너가 단독적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으로 눌릴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눌릴 수가 있죠. 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간별 진단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이것이 다 근전도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간별 진단이 비해서 쉬운데 이 대개 카팔 터널 신드롬하고 이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 빼놓고는 다 근전도에서 검사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전도로 간별 진단은 어렵고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간별 진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대개 이제 스트러처 리가멘트에서 누릴 때는 포함을 수피네이션하고 하이퍼 익스텐션을 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라스트 파이브 신드롬은 이제 엘보 플렉션, 레스트 엘보 플렉션 하기 때문에 수피네이션 하게 되면 라스트 파이브스가 이제 더 타이트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브리무스 브릿지에서 이제 미디안 너브가 눌리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들 핑거를 플렉션 할 때, 레지스트 플렉션 할 때 다른 핑거들은 이제 익스텐션 고정시키고 미들 핑거를 레지스트 플렉션 시킬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 플렉서 폴리스 롱구스나 플렉서 디스트롬 폴리스 이클리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이 저리면서 손가락만 저리고 그다음에 다른 핑거의 위크니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간별 진단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프로이트 트레스 신드롬의 증례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42세 남자가 우측 손가락이 감각이 둔하고 손가락 움직임이 어둔하다. 3주 정도 됐고 이 환자가 이제 왼쪽 팔을 골절이 돼서 앵키로시스에서 이걸 자꾸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오른손으로 그랬더니 오른손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보게 되면 에비덕터 폴리스 브레비스가 핑거 에비덕션 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플렉서 폴리스 롱구스 플렉서 디스트롬 프로푼더스는 페어 정도가 되니까 끝에 꾸려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꾸려 보세요.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저항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오링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오링을 이렇게 못 만들죠. 오링을 만들려고 하면 DIP 플렉션, IP 플렉션이 잘 돼야 오링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손가락 꽉 붙여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벌어지죠. 이쪽은 안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봤는데,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손목, 손목 에비덕트 폴리스에서 이제 레코딩을 하고, 손목에서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이게 반응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트레스의 말단에서 자극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반응이 잘 나타나는데, 프로이트 트레스 근위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고 반응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고 요 사이에서 이제 신경 전도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소견이 되겠고 침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제 플렉서스 슈퍼피셜리스 APB 그리고 플렉서 폴리스 롱구스의 이상 소견을 보여가지고 전형적인 프로이트 트레스 신드롬의 소견을 보여서 근전도 검사는 페이퍼럴 뉴로패스 미디안 너브 어라운드 엘보를 해결 프로바블리 듀투 프로이트 신드롬 이렇게 진단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은 저도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변변 사이드에 이제 프록시말 프로이트 트레스 근위부에서 하면
메디안 너브가 이제 엘리티컬하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제 좀 말단으로 프로브를 여기서 말단을 이동해서 보니까 메디안 너브가 프로젝트의 휴메럴 헤드하고 프로젝트 휴메럴 헤드에서 납작하게 길게 눌려있는 납작하게 눌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롱비트란 스캔에서도 여기 너브 스웰링이 보이고 프로젝트 휴메럴 헤드에 의해서 메디안 너브가 표층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이렇게 쭉 표층으로 디스플레이스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교해 보면 정상 측에도 너브 스웰링도 별로 없고 디스플레이스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터 휴메럴 헤드 사이에서도 너브가 엘리티컬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음파에서도 이상 소견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프로젝터 테레스의 얼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드가 참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얼라이드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터 테레스 신드롬이 발생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라이드는 대개 인터컨딜라 라인에서 한 5cm 하방에서 5c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폭은 한 평균적으로 한 16m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2, 3, 5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파이브로 머스큘라 이렇게 파이브가 있으면서 머슬가 같이 있는 것을 파이브 머스큘라 타입이라고 하고 그것이 한 반 정도 됩니다. 53%고 머슬로만 구성되는 것은 머스큘라 타입이 20% 이렇게 이제 파이브로틱하게 이렇게 된 거 이런 경우에 이제 너브가 잘 눌리겠죠. 파이브로틱한 게 16% 그다음에 휴메럴도 없는 경우도 이제 8 내지 10% 정도 되는데 여기서 8%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파이브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머스큘러한 것도 있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대개 그래서 파이브로 머스큘러하고 파이브로틱을 합하면 한 71%가 돼서 약 71%에서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꼭 누린다는 게 아니고. 서브린 브릿지라는 것은 플렉서 디슨 슈퍼피셜리스의 여기 휴메럴 헤드하고 그 다음에 레디알 헤드가 있게 되는데 두 것이 합해져서 이제 플렉서 디슨 슈퍼피셜리스가 되는데 그거의 프록시멀 보더가 서브리무스 브릿지라고 합니다. 여기 서브린 브릿지라고 하고 그 심부로 메디안 너브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요것이 너무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텐디니스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너브를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파이브로스한 아케이드 타입이 한 64%가 정도가 되고 머스큘라 타입이 22%, 그다음에 이렇게 멤브레인처럼 이렇게 된 경우도 뭐 8%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저분하게 이레귤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6%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로스하게 된 타입에서 이제 메디안 너브가 이제 눌릴 수가 있는데 그 파이브로스한 타입도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브리크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V쉐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에서 이제 너브가 잘 눌릴 수가 있고 결국에 메디안 너브가 심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메디안 너브 심층 뒤쪽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이제 분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너브 그다음에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분지하는 모습 여기서는 아주 프록시멀해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분지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린 브릿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오브리크하게 돼야 되거든요. 오브리크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브리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플렉서 디스 스페셜리스의 이제 휴메럴 헤드하고 레디우스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쪽 레디알 헤드하고를 연결해주는 하이퍼 에코이크한 선이 이제 소브린 브릿지가 되는데 이렇게 뭐 에코이크하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처럼 이제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여기를 잘 조절해서 보게 되면 오브리크를 돼서 잘 조절하게 보게 되면 여기 여기 휴메럴 헤드하고 레디알 헤드가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하이퍼에프가 대개는 머슬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에쿠제닉하게 보이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또 단독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는 이제 메디안 너브에서 뒤쪽으로 이제 분지를 해서 플렉서 디스트럼 프로푼두스,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만을 연결하는 퓨어한 모타너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퓨어한 모타너브지만 그것이 이제 더 말단으로 또 쭉 가서 그 리스트에 아티큘라 브랜치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메디안 너브가 있는데, 여기 너브가 이렇게 주행하는데, 보게 되면 너브의 표층으로 간지 머슬이라고 해서 액세서리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머슬 또는 액세서리 플렉서 디지털 프로푼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이 간지 머슬이 그 엔트리어 인터스 너브 표층으로 지나기 때문에 이 머슬이 있으면 메디안 너브가 이제 쉽게 이제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카데바 다이섹션 할 때 본 모습인데, 메디안 너브가 있고 메디안 너브 뒤쪽으로 이렇게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분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타 버스큘라 브랜치들이 되겠습니다. 모타 버스큘라 브랜치. 그 이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는 대개 이제 전박부를 10등분 하게 되면 이제 플렉스로 가는 너브는 대개 4등분 위에서 대개 이제 분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로 가는 너브는 이제 5등분 위에서 그래서 분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조인트 라인에서 한 4 내지 5cm 정도 레벨에서 이제 분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지 머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간지 머슬이라는 것은 액세서리 머슬인데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에 붙는 액세서리 머슬을 간지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거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액세서리 머슬이 되겠고요. 플렉서 수프리시무스에 붙게 되면 플렉서 슈퍼ficialis의 간지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간지 머슬들이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간지 머슬이 있으면 이제 그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있는데, 이 간지 머슬은 이렇게 뭐 상당히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고 많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간지 머슬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를 어느 부위에서 좀 크로스하게 되냐를 뭐 이렇게 보는 그림인데, 대개 한 30% 정도 레벨에서, 그러니까 포함의 3분의 1 부위에서 간지 머슬이 이렇게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를 크로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킬로 네빈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킬로 네빈 신드롬은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이랑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어떤 원인에서 뉴로피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킬로 네빈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에티올로지라는 것은 트라우마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되게 뭐 간지 머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의 머슬들에서 어브노멀하게 화이버가 발생해서 그것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아테리얼 스롬보시스 때문에 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새로 제기된 이론이 파소나지 터널 신드롬처럼 인민 메디에이트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딱 세 가지 모습을 이노베이션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이클리스, 디스럼 이클리스, 그 다음에 포함의 프로네이터의 이클리스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은 EMG 검사로서 데피니트하게 확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할 때 여기서도 오링 사인을 검사해서, 오링은 못 만드는 거죠.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주변에 만약에 어브노멀한 종양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지배하는 머슬을, 이 세 가지 머슬이 이제 그
디너베이션 에데마가 생겨서 시그널이 증가되게 돼서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하얗게 보이고 초음파에서는 그 머슬이 이제 디너베이션이 되게 되면 머슬 파이버가 줄어들고 커넥티브 티슈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에쿠제니스가 증가가 돼서 역시 하이퍼 에쿠익하게 보인다. 하이퍼 에쿠익하게 보이고 머슬의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트로피가 생기기 때문에 머슬의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MRI나 EMG에서 다 하얗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위에서 발생하는 메디안 너브 뉴로패시, 라스투스, 하이브루스스, 뭐 스트루처 신드롬, 그다음에 프론트 테레스 신드롬과 이제 간별 진단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그 플렉서 폴리스 롱스 텐든 테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예상이 있을 때는 그거랑 꼭 간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을 했는데 근전도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가 매우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뭐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이 너브를 압박하는 메스 리전 그런 게 없게 되면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별 호전이 3개월 이상 지나서도 호전이 없게 되면 이제 좀 열어보게 되고 열어보서 이스플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마이크로 뉴로레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미디안 너브의 토션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 마이크로 뉴로레피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한 이제 증례가 되겠습니다. 42세 여자 이제 우측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근약증이 있다. 근약증이 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친 후에 어느 날 우측 전박부에 통증이 있더니 그 다음부터 근약증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통증이 있은 후에 근약증이 발생했다. 이것이 이제 파소나지 터너 신드롬, 인민 메디에이트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뉴로패스에 상당히 부합하는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에 이제 유클리스가 상당히 심하게 있었고 근전도 당연하게 했더니 인터에스 너브의 페퍼럴 뉴로패스로 이제 진단이 되었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초음파 검사를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플렉서 폴리스 롱구스 머슬이 이게 하이퍼 에크릭하게 보이고 이제 아트로피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플렉서 디스턴 프로푼두스는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머슬화에도 유지되어 있으나 일부가 이제 하이퍼 에크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프록시말 포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프로브를 근위부로 옮겨서 근위부에서 메디안 너브를 관찰했더니 메디안 너브가 이제 메디안 너브 파시클리 일부가 하이퍼 에크릭한 스웰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것이 발생했구나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보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몽규트란 스캔에서도 보게 되면 너브가 스웰링돼 있다가 퓨지폰 스웰링이 있고 짤록하게 되고 너브가 스웰링이 있고 짤록하게 되는 아워글라스 모래시계 모양의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서 이제 레디알 너브에서 보였던 너브의 토션이 있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서 이렇게 미디안 너브 상박에서 암 레벨에서 미디안 너브의 이제 페리니움을 이제 에피니움을 열어보니까 너브 여기 파이버들이 보이고 파이버가 이렇게 폭발 스웰링되고 토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 잘라서 이제 이어주는 뉴로레피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제가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 홈페이지에 증례 및 자료, 초음파 워크숍 자료에 가게 되면 이렇게 증례를 올려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관련 증례 이렇게 링크돼서 레디알 러브에서 발생한 토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따른 플렉서 디스트롬 프록시미스 텐던 테어 하고 간별 진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텐던 테어의 증례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55세 여자 손가락이 안 부러지고 그래서 근전도에서 이상 없었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그 플렉서 폴리스 롱스
텐던이 이렇게 얇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이 프래그먼트해서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게 이런 것을 감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논문 보고인데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 리컨시더드, 이렇게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신드롬이 이제 뉴랄직 아마이트로피 때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병변이 꼭 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시큘라 컨스트릭션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30%가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시큘라의 마이크로 뉴로라이시스도 시행이 된다. 그래서 너브의 메디안 너브의 이제 앞랩에서 메디안 너브의 트랜스섹션에서 토포그래피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예측으로는 센서리 너브가 위치하게 되고요. 앞쪽에서는 프로넥트 테레스하고 플렉스 텐던의 모타 너브도 위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엔테리어스 너브는 되게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그 초음파로 트랜스버스 스캔했을 때도 어느 쪽이 이제 그 스웰링이 심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 부인지 아니면 프로넥트 테레스 부인지 아니면 플렉스 디스트럼 쪽인지 이렇게 그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퓨지폰 스웰링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션이 된 것을 보고하면서 이 엔테리어스 너브 신드롬이 이렇게 뉴랄직 아마이트로피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레디엘러에서 보고했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메디안 너브가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브랜칭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논문은 그러니까 그 프로넥터 테레스로 가는 신경이 몇 개인지 또는 그 신경을 모타 너브죠. 그 신경을 인테어스 너브 뉴로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포스터 인테어스 너브 뉴로패스가 있을 때 뉴로그래프트, 너브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카데바 연구인데, 30개의 카데바를 연구했는데 프로넥트 테레스 가는 모타 너브가 1개만 있는 경우는 9케이스가 있었고요. 21케이스에서 이제 그 2개 이상의 모타 너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프로넥트 테레스 가는 너브가 B1에서 B2 이렇게 2개가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여긴 3개가 있는 거고, 여기 2개고 2개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이렇게 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있는 그 너브의 주행이나 뭐 분지는 보통 한 60% 내지 70%가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라너브 쪽인데요. 얼라너브 쪽에서는 이제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리가멘트 오브 스트러처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멘트 오브 스트러처는 메디안 너브를 누르는 리가멘트가 되겠고,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는 이제 그 메디안 너브가 이제 주행은 회랑이죠. 아케이드니까 회랑에서 거기서 이것은 얼라너브가 주행하는 회랑에서 얼라너브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상박에서 인터머스큘라 septum이 있고요. 인터머스큘라 septum에서 발생한 머슬이나 파시아가 트라이셉스의 파시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통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아케이드 스트러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얼라너브가 앞쪽 컴파트먼트에 있다가 뒤쪽 컴파트먼트를 이렇게 해서 메디알 에피콘디알 뒤쪽 큐비탈 터널을 속을 사이를 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 디스턴스의 휴메럴 헤드하고 얼라헤드 사이를 지나서 이제 포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알 에피콘디알하고 올레프란 사이를 연결하는 리가멘트를 오스본 리가멘트라고 하잖아요. 오스본 리가멘트라고. 네, 플렉스 카피의 얼라리스 2헤드 사이를 연결하는 파시아를 오스본 파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본 파시아하고 오스본 리가멘트를 헷갈려도 안 되고,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하고 리가멘트 오브 스트레처를 같이 헷갈려도 안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스트러처의 이제 경계부가 루프는 당연히 이제
덮고 있는 파시아가 되겠고, 그다음에 엔테리어 보더, 앞쪽 그 보더는 미디얼 인터머스큘 세툼이 되겠고요. 미디얼 인터머스큘 세툼이 되겠고, 포스티리어 보더는 이제 인터널 브라키얼 리가멘트가 되는데, 인터널 브라키얼 리가멘트는 되게 트라이세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터럴 보더, 그 바깥쪽은 이제 그 휴메러스, 바탕이니까 휴메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케이드 오브 스트레처가 이렇게 또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40개의 팔을 다이섹션 했는데 아케이드 오브 스트레처 100%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이제 머스큘러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머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72%였고, 아포 뉴로틱한 파시아로 되어 있는 것이 2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 뉴로틱한 타입으로 됐을 때 얼라노브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인터널 브라키얼 리가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알 인터머스큘 세툼이 있고, 세툼하고 트라이셉스를 연결하는 그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머스큘러한 머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로 이렇게 얼라노브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에서 그 사이를 지나서 포스트리어 컴파트먼트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케이드가 있는데, 이건 앞은 이렇게 머슬이 아니라 파시아로 되어 있다는 거죠. 파시아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인터머스큘러 세툼하고 인터널 브라키얼 리가멘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머스큘러한 아포누스가 있고,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가 있고, 그다음에 말단에 미디얼 에피콘다일 레벨에 큐비탈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액세서리 머슬 앵코니우스 에피트리쿨리아리스가 이제 유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너브, 이제 만약에 큐비탈 터널에서 너브가 눌리게 되면 이제 너브를 앞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지션을 해주게 되는데, 트랜스포지션을 해줄 때 인터널 머스큘러 세툼하고 이렇게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를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트랜스포지션을 하게 되면 너브의 앵귤레이션이 돼서 너브, 여기서 너브 누르프스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는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인터머스큘러 세툼하고 이제 트라이세스 머슬을 연결하는 파시아 레이어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 뭐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뭐 두껍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너브를 눌린다 안 눌린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인터머스큘러 세팅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트라이세스 머슬하고 연결하는 파시아, 이것이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브를 누를 수 있는 구조물로서 앵코니우스 에피트리쿨리아리스라고 액세서리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에피콘다일하고 올레프론하고 연결 사이에 표층에는 얼라노브만 있고, 그 표층에는 머슬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머슬이 보게 되면 이것이 액세서리 머슬이다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머슬 이름이 앵코니우스 에피트리쿨리아리스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프레 밸런스가 상당히 다양한데 대개 뭐 한 15 내지 20%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되게 도미넌트인데 더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꼭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큐비탈 터널 신드롬하고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앵코니우스 에피트리쿨리아리스가 이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거기를 더불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는 거고, 이제 제가 경험으로 봐서도 이제 손가락이 저리다고 했을 때 이제 근전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간혹 이렇게 액세서리 머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액세서리 머슬이 있어도 뉴로패스까지는 일으키지 않고 대신 이리테이션 때문에 증상은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제 뉴로패스를 일으키진 않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이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 수술했을 때
앵코니우스 에피트로클리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수 경과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프레발런스는 이렇게 상당히 연구가 다양해서 뭐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한 15 내지 한 2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큐비탈 터널을 보겠습니다. 큐비탈 터널. 이제 미디얼 에피콘다일하고 레트럴 에피콘다일하고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이제 큐비탈 터널이 되어 있고, 고기를 연결하는 피층을 연결하는 인대가 오스본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오스본 리가멘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의 두 헤드의 사이를 연결하는 파시아가 오스본 파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팔꿈치에서 얼라너브가 이제 뉴로패시가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 사이트로는 아케이드 오브 스트러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알 인터머스켓 septum에서도 얼라너브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스본 리가멘트에서도 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 헤드의 사이에서도 눌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임상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대개 엘보 조인트의 오스티오 아스리틱 체인지 때문에 2차적으로 몰레쿠라는 스포가 발생하거나 또 그 스포 표층으로 시노바이트가 생기면서 얼라너브를 디스플레이스 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스본 리가멘트를 살펴보게 되면 오스본 리가멘트는 메디알 에피콘데라고 레트럴 에피콘데 몰레쿠라를 연결하는 하이퍼에픽한 밴드라이크 스트럭처가 오스본 리가멘트고, 그 심층에 이제 얼라너브가 있고, 그보다 더 심층에는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의 이제 포스트리어 밴드가 주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심층은 이제 시노비알층이 되겠고요. 오스본 리가멘트는 대개 뭐 한 85%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85% 있고, 대개 타입 0, 타입 1,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입 0이라는 것은 이제 오스본 리가멘트가 없는 경우가 이제 한 4%, 많게는 10% 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1A는 이제 아주 씬한 리가멘트를 들어 있어서, 이제 오스본 리가멘트가 팔꿈치를 하이퍼플렉션 시키면 타이트해지고, 이제 익스텐션 시키면 릴렉스 되는데, 되게 이제 가비가 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되게 하이퍼플렉션을 해야만 이것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이제 타입 1A가 되겠고, 그 다음에 90도 내지 한 120도만 구부려도 타이트해지는 약간 스티크하게 두껍게 된 것이 타입 1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A가 이제 63%로 가장 많고, 타입 1B가 이제 22%고, 타입 2는 이제 그 리가멘트 대신 앵코니우스 에피트로클리스가 있는 것이 타입 2가 되겠고, 여기 지금 11%라고 하는데, 또 통상적으로 한 25%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스본 리가멘트가 없거나 퇴화가 되게 되면 얼라너브가 큐비탈 터널에서 미디알 에피콘달 앞쪽으로 서브룩세이션 되거나 디스로케이션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논문 보고에서 보게 되면 뭐 4%에서는 스테이블했고, 30%에서는 이제 언스테이블했고, 46% 거의 과반수에서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되는 거 46% 너무 과한 것 같고, 이것도 한 15 내지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이나믹한 검사를 하게 되면, 메디알 에피콘다일에 이제 파이버 프로브를 메디알 에피콘다일 대고 팔꿈치를 플렉션 시키게 되면, 메디안 너브, 얼라너브가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얼라너브가 이제 미디얼 에피콘다일의 경계 부위까지 이렇게 플렉션 시키면 갔다가 어느 순간 앞쪽으로 탁 하고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테스트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초로 우리가 이제 얼라너브하고 미디안 너브의 뉴로패시가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위들을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경미한 뉴로패시도 초음파로 상당히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회에서 1년 스케줄로 이제 그 정형외과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발목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른 학습 목표를 갖고 이제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통증과 김준식 선생님께서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박노옥 선생님이 이제 그 컨트랙타일 이너트 스트럭처에서, 그러니까 뭐 리가멘트나 관절염 등의 병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서창민 원장님께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그러니까 텐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대관 원장님께서 이제 베인 인듀스 페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베인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프로세라피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신 이규진 원장님께서 프로세라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발목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특히 이제 발목 엔트리오 탈러 피블라,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에 있어서 다이나믹 테스트 위주, 그 다음에 서브탈라 줄 때 스테빌리티하고의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타살 턴넬 신드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면성 카이로프랙터이신 김일환 선생님께서 그 하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도수 치료 방법, 카이로프랙틱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도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요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치료로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이신 그 윤용현 원장님께서 무릎의 그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여서 이제 근육계 질환을 좀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IARM이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어카데미 오브 리저네티브 메디신의 약자가 되겠는데, 여기서 매달이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초음파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워크숍을 하는데, 통상적인 워크숍이 아니고 이제 대개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달에 7월 달에, 이번 달이네요. 벌써 7월 달에는 니조인트의 오스티오 아스라이티스의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 워크숍을 주제로 시행하게 되니까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윤유겐 원장님의 그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른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